네, 지금부터 이제 유체 골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스태틱한 이제 골격이란 이게 단어가 스켈레톤 이제 골격이란 뜻이고, 이제 스태틱한 상태인데 이제 스태틱하다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유체 골격의 형태를 이제 설명하는 물리량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이제 앞서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보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 이제 골 밀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골 밀도와 관계된 것처럼 이 뼈의 밀도, 즉 요걸 구성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물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요 물질들에 의해서 이러한 뼈라고 하는 골격을 이제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이 뼈가 뭐 인장이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부서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골절이라든지와 관계된 얘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외부의 힘에서 견디느냐와 관계된 것들까지도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골격을 갖고 있는 이 골격을 갖고 있는 이 동물들의 뭐 달리는 거라든지 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 운동과 관련된 요게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이렇게 만약에 다리라면 이렇게 이런 진자 운동을 통해서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고, 팔도 이렇게 팔에 있는 이 뼈의 어떤 이런 진자 운동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물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요 근육에 의해서, 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자, 요 뼈를 잇는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이 뼈의 움직임을 이제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앞서에서도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앞에 이제 파스칼의 원리에서도 이제 알았었던 것처럼, 자, 유체인 경우에는 다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딱딱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 골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스태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요 일정한 질량을 또는 무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자,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이 수업에서 제일 처음에 다뤘던 내용이 바로 정역학이라고 했었던 것이죠. 마치 이것도 정역학인 것처럼 여기에 있는 부피나 밀도는 고체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고 요게 얼마만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운동과 관계된 게 바로 이제 정역학이죠.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질량이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해서 이제 스태틱 메카닉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방금 알았던 것처럼 유체에서도, 자, 이와 같이 어떤 힘과 또는 이제 압력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체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생물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될 지렁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이거는 분명히 이 물고기나 이런 건 제외하더라도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파리라든지 또는 이제 말밀이자리라든지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골격이 존재하진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로 이루어진 상태가 움직이는 생물을 이제 특별히 우리가 물리학에서 또는 이제 생물 생리학에서 이제 유체 골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유체 골격을 갖고 있는 이 생물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사람이라든지 동물과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라든지 다리 등을 움직여서 물건을 든다거나 또는 이제 걷는다거나 또는 이제 팔을 이렇게 접는다거나 또는 이제 달리기를 한다거나 자와 같은 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여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근육이 바로 이를 운동을 만들어낸다. 이 근육이 바로 뼈대에 있는 뼈를 끌어당겨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뼈를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뼈가 저절로 이게 당겨지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근육의 정리해보면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바로 힘을 발생을 시켜서 그 수축력에 대한 힘이 바로 이 골격의 운동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도 유체 골격을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뼈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말미잘이라든지 지렁이도 분명히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떠 있는 것처럼 그림에서처럼 해파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론 해양식물이긴 하지만 말미잘이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제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거와 관계된 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지와 관계된 것을 지금 잠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소프트 바디 애니멀이라고 해서 이 연체동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굳이 해보자면, 근데 사실은 연체동물은 달팽이나 이런 것을 연체동물이라고 하긴 하지만, 자, 우리가 그냥, 아까 뼈나 이런 것처럼 이제 리기드한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리기드 바디라고 해서 이제 강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과 비교해서 이제 소프트한 바디 애니멀인 경우에 대한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먼저 해보면 바로 파스칼의 원리를 갖고 이제 움직이게 된다. 이거는 이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유체 압력과 바로 힘 간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설명되는 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유체의 성질들로부터 이제 이 파스칼의 원리를 갖고 이제 유체의 움직임을 이제 형성시키는 그런 특별한 이 물체들을 바로 이제 이 생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물들을 유체 골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이제 지렁이의 움직임을 이렇게 촬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요. 이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원통 모양인 지렁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영상은 초등학교의 이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렁이의 무슨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확실하게 길어지고 짧아지고 관계 반복을 하면서 지렁이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이 초등학교 수업은 보는 것처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지렁이 역할이 뭔지를 설명한다면, 자, 우리는 이 움직임과 관계된 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번 강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강좌를 들음으로써 이 지렁이가 원형 근육과 이제 수직 이제 세로 근육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네. 잠시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유체 골격의 그 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 골격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없는 이 생물들, 즉 이 유체 골격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 운동을 한번 물리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유체 골격이로서 이제 지렁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렁이, 이 지렁이는 그 지구에도 가장 이제 필요한 생물 중에 하나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지렁이와 같이 이제 뼈가 없는 동물은 과연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렁이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또는 방향을 바꿀 때, 자, 어떤 원리를 갖고 이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보고자 이제 하는 것이 되겠죠. 우선 이러한 벌레와 같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렁이니까 지렁이와 같은 이 유체 골격을 갖고 있는 동물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필요하겠죠.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력학과 관련된 것처럼 다루기 위해서,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액체, 또 이제 유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또는 유체. 자, 액체로 이제 채워져 있는 밀폐된 탄성적인 원기둥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틱인데, 하이드로스태틱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의 질량이 변하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내부 구성물이 뭐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구성되는 것은 분명히 세로 근육과 원형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이 유체 골격의 골격의 구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좋겠습니다. 자, 구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이 원기둥 내부에서 요 내부에 들어있는 이제 유체에 이동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세로 근육, 이게 세로 근육이 될 것이고, 세로 근육은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세로 근육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요 원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근육들을 이제 원형 근육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선 먼저 얘기를 해 보면 결국 모든 생물은 결국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근육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물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얘기냐 하면 근육이 수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물들은 근육의 수축작용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뼈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근육이 수축하는 것 때문에 뼈에 어떤 이 움직임이 생기지만, 뼈가 없는 경우에도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근육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 지렁이는 이제 원기둥 벽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세로 근육하고 방금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형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원기둥 내에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하이드로스태틱한 그 상태가 상태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형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원형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래를 짜듯이 이렇게, 풍선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외부에서 이제, 가해주거나 또는 이제 원형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즉, 이제, 이, 원형인 이 원둘레가 줄어들게 되면 더 가늘어지고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늘어지는 만큼 그 면적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현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세로 근육이 이 길어진 이 유체 골격이 다시 수축을 하게 되면 벌레는 더 짧아지고 통통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이 물리량이 변하는 것, 즉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체 골격을 갖고 있는 지렁이는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몸이 움직이게 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결국 아까 아까 이제 중간에 했지만, 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은 바로, 자,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이러한 힘이 바로 이 움직임을, 자,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운동을, 자,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세로 근육이 한 방향으로만 이제 수축이 되면 동물은 수축된 방향으로 이제 휘게 되겠고, 요 부분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원형 근육에서 요 부분만 수축을 하게 되면 이쪽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방향이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번갈아 하면서,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을 이제 말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갈아서 수축을 시키고 이 연속적으로 이제 세로 근육과 원형 근육을 수축을 시키면서 동물은 스스로 이제 앞으로나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이 없는, 자, 유체, 자, 골격, 다시, 유체, 자, 골격, 자, 생물을 말하겠습니다. 자, 뼈를 가지고 있는 뼈를 가지고 있거나, 자, 그러한 동물이나 생물들은 바로 이제 뼈를 작용을 시키면서 이제 움직이게 될 테니까, 자,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체 골격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근육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렁이가 그림이긴 하지만 이 지렁이에 관계된 이 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해보면 원형 근육의 이제 수축에 의해서 이제 반대 방향의 힘 FP라고 하는 게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자, 이거는 한번 써보면 바로, 자, 원형 근육의 수축에 의한 자, 반대 방향의 힘이죠. 자, 반대 방향의 힘이고, 자, 이거는 결국 자, 원래대로 자, 복귀하고자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힘은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주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유체, 요 FP라고 하는 것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체 골격 내부의
유체가, 자, 쪼개지려는 힘이 될 것이고, 그, 힘과 압력과의 관계는, 자, 이렇게, P 곱하기 L 곱하기 2R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원형 근육에 의해서 수축이 되는 그 힘과, 또는, 그리고 여기서 이 근육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힘의 크기하고, 또, 요 유체 내부가 원래 안정된 상태, 즉 평행된 상태로 유체 골격 내부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 즉 유체가 쪼개지려고 하는 그 힘이 결국 같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앞식과 요 두 번째 요 식을 이렇게 결합시키면 결국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식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그 지렁이 내부의 내부의 구조를 갖고 설명을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레 반지름이 약 0.4cm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벌레 길이 1cm당 원형 근육의 면적이 바로 AM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근육의 단위 면적당 생성되는 최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일 때 요 단위 면적당, 여기 있는 단위 면적당 근육이 내는 힘이 바로 이 정도 값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자, 이 근육의 힘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근육에 대한 값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근육이 있고 모든 근육이 똑같이 비슷한 구조와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내는 힘도 아마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일 때 이 원형 근육이 최대로 수축했을 경우에 대해서 밖으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한 그 힘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것이죠. 자, 그러면 외부 원형 근육에 의해서 수축된 내 발생되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자, 벌레 내부 압력이 바로 원래 안정된 상태에서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P는,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R분의 F의 M이 될 것이고, 이 F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형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된 힘이죠. 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이 근육의 힘에다가 그 면적이, 이 힘에다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7 곱하기, 여기 이 근육의 힘이라고 하는 게 7 곱하기 10의 6승 9 per 스퀘어 센티미터라고 했었고, 그리고 AM이라고 하는 것, 이 1cm당 이제 근육이, 즉, 요 단위 길이 1cm당, 이게 1cm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cm당 이 총 근육이 갖고 있는 힘이 약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R인, 이 원기둥, 즉, 이제 벌레의 직경을, 벌레의 반지름을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결국, 19.8 토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위를 맞추면 2.63 곱하기 10의 4승 다인 퍼 스퀘어 센티미터가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기압과 관련된 이 단위로 바꿔주게 되면 19.8 토르 정도가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형성되는, 즉 FP라고 하는 것, 즉 요 단면적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었던 요 단면적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작용되는 그 압력이 약 10의 이 압력이 19.8 토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9.8 토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자, 이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보게 되면 자, 물기둥의 높이를 26.7cm 올릴 수 있는 압력이 되겠습니다.